지금부터는 이제 부정마라고 부동산 정비사업 마스터예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재개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정비 사업이죠.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을 개발을 통해서 그 일대를 기반시설을 열악한 곳을 또는 양호한 곳을 또는 극히 열악한 곳을 개발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파트도 짓는 것들이 그냥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이제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정비사업은 흘러가는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제 진행 정차를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복잡해요. 그죠? 엄청나게 단계가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찬찬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찍어서 또 공부할 때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다 일일이 그간에 약간의 뭐 법이 변경이 되고 막 이랬던 부분들을 최신 제가 수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머릿속에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게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초기 단계인 거예요. 무언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얘는 국토부 장관이 방침을 수립해서 10년마다 수립을 해요.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죠. 여기 정비 계획을 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냥 이렇게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보면 돼요. 아직은 방침이니까 무언가가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요. 계획. 그리고 이때는 도지사 또는 시장이 계획을 짭니다. 국토부 장관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특광시장이라든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도지사라든가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역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이때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1차 프리미엄이 붙어요. 어느 정도 이제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여기 뭐 이쪽 재개발 또는 재건축 하나보다 이렇게 하나 하는 게 있고 이 도지사나 시장이 계획을 수립 안 하고 주민들이 여기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 정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이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1안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때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주민들이 하는 거죠. 주민들이 똘똘 힘을 합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조건은 있어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할 때 계획을 수립하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해서 주민들한테 공람시키고 공람 다음에 이제 어느 문제가 없으면 확정 고시라는 걸 하게 돼요. 기본 계획을. 이 사이에 우리 재건축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재건축 중에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는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진단이 D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는데 보통 2등급 받으면 통과가 되는 거고 D등급을 받게 되면 이렇게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해 줄 텐데 이런 조건이 있어. 조건으로 통과를 하게 되죠. 조건을 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걸 재건축은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이라는 게 있죠. 정비계획. 말이 되게 이렇게 비슷비슷해. 그죠? 그래서 헷갈려. 방침, 계획, 정비계획, 여기는 정비기본계획, 여기 기본자가 빠지죠. 정비계획이라고. 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을 해요. 얘가 어느 정도 돼야 비로소 어느 정도 이제 온 거죠. 사업의 계획, 몇 세대 짓는다, 이런 거. 이때 발 빠른 사람들은 이때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데, 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권자, 기본계획 수립 있죠. 도지사나 시장한테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장한테 야 우리 여기 야는 아니구나 형님이 되겠네. 형님 여기 정비계획 수립했고 구역지정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승인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해서 요청을 하죠. 승인 나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가게 되겠죠. 정비구역 선정 및 공람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의 단계예요. 이 정도의 단계. 그러니까 단계부터 이 정비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사업은 어느 정도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요. 이때 프리미엄이 2차 프리미엄이 붙죠. 그래서 1단계 때 놓친 사람들, 선수들은 2차 이때 프리미엄이 좀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도지사 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구역을 수립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기름 8구역 아니면 뭐 무슨 구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지는 단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확정적인 어떤 섹터가 정해지는 거죠.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고 특광시장에게 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결정 및 지정을 하고 고시라는 걸 합니다. 고시는 특광시장이나 도지사가 또 하게 되죠. 이때 프리미엄이 붙는다.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지분 쪼개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의 지분 쪼개기가 일어나는 시점이
이때 시점에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옛날에. 구역 지정 신청과 정비구역 사이에 이게 구체적으로 지정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발빠르게 막 신축 빌라 짓고 막 이런 게 예전에 많이 있었던 시점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쪼개니까 기본 계획 등 초기 단계부터 건축허가 제한을 해서 못 쪼개게 만들어요. 언제? 기본 계획 수립.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기본 계획만 수립한 거기 때문에 그래 너 쪼개려면 쪼개. 근데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본 계획 초기 단계 방침 짜고 이런 때는 몰라도 이런 단계로 넘어오면 이제는 건축허가 제한부터 시작을 해요. 집 못 짓게 허가를 제한하죠. 그만큼 막 엄청나게 선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막 투자자들이 제가 볼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 들었던 추진위원회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그래서 구성을 하고 승인을 하죠. 이거는 이제 조합 방식이라고 해요. 조합 방식에서 이때 어느 정도 추정 분담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추정이에요. 추정 분담금은 뭐예요? 내가 어떤 구역의 조합원인데 갖고 있는 소유주인데 내가 여기에 조합원으로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으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냥 막연한 그냥 그림 정도. 왜냐면 이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를 받을 때 얼마 정도 그럼 나는 내야 돼? 또는 아파트 얼마 정도 조합원은 이런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추정할 만한 정도가 나와야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한테 동의하라면 동의 안 하겠죠?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면. 그래서 추정 분담금 정도는 대략적으로 나오는 단계. 이때는 기본계획 수립권자한테 승인을 요청을 하죠.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조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프로를 초과. 재건축도 토지 등 소유자의 50, 그러니까 50% 초과면 51%겠네요. 그죠? 11%가 어느 정도 초과를 해야.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두 군데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추진준비위원회 있잖아요. 추진위원회라는 게 생기기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기 전 단계인 추진준비위원회는 여러 군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추진할게 해가지고. 그러나 승인을 할 때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법제화돼 있죠. 그래서 한 구역 내 하나만 인정이 된다. 이때 프리미엄 3차 붙어요. 이때. 그래서 시행자를 선택할 때 사업을 하려면 시행자가 있어야겠죠. 단독 시행이 있고 공동 시행이 있고 공공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합도는 토지 등 소유자 되겠고요. 이 정비구역 지정 사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때 이제 건축허가의 제한 예전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해요.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서 받고 조합 설립 만든다라고. 조합 설립은 뭐예요? 이때 당시 추진은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라면 이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 인가가 나기 위해서는 또 동의서를 또 걷죠. 이때는 예상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분양가 정도 나오려면 어느 정도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 건축 계획이라는 게 나오고 향후 비용, 조합의 전관이 산정이 되고요. 대의원 선임 등을 해서 창립 총회라는 걸 열어서 이러한 것들을 총회 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조합 설립은 동의 요건이 또 있어요. 이때는 50% 초과인데 75 토지 등 소유주의 75 면적의 50% 이상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은 각 동별이라고 해요. 50% 초과.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 이상, 전체 토지 면적의 70 이상. 각 동별이면 뭐예요? 50% 초과라는 건. 예를 들어서 두 개 동이 있어요. 두 개 동이 있는데 한 개 동은 딱 50%만 했어. 50% 초과가 아니야. 그럼 이건 재건축 동의가 안 된 거라서 진행을 못 해요. 1%니까 소유자 프로면 100명이라면 51명. 그것도 각 동마다 한 동이라도 51%가 안 나오면 아예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각 동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총회 의결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단계 다음에는 총회 의결이 있어요. 항상 창립 총회하고 총회 의결하고 이때는 이제 시공사가 위한 총회를 하죠.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50% 초과 직접 출석해야 되고 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재건축도 조합원 50 초과 출석, 직접 출석. 이 사이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를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시공사 선정할 때 상당히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하려고 조합원들도 많이 신경을 쓰죠.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계약의 원칙은 경쟁 입찰이라는 걸 해요. 시공사가 여러 군데에서 입찰에 들어오죠. 예외는 수의 계약을 한다는 거. 그래서 현장 설명회도 그때 하고 건설업소 선정을 위해서 총회 의결을 하고요. 근데 이때 당시 시공사 선정은 시공사하고는 가계약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 완벽한 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나왔던 어떤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 지분제라는 게 있고 도급제라는 게 있어요. 지분제는 시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고, 도급은 말 그대로 조합이 사업의 주체고 얘네들한테 공사만 해달라는 거죠. 조합이 분양이 자신이 없어, 시장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당연히 지분제로 시공사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게 훨씬 나을 거고, 분양에 자신이 있고 너무 시장이 좋아, 그럼 도급제를 해야 되겠죠. 소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지주공동사업을 하기도 한다. 지주공동사업이 뭐예요? 땅은 조합이 되고 공사비는 시공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해요. 토지 등 소유주가 시행 시 사업 시행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 시에는. 그 다음에는 건축심의라는 게 있어요. 심의사항은 교통, 교육, 문화재, 환경영향평가, 환경이라든가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빨리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높이, 기타 사항. 용적률은 높게 짓는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용적률이 높으면 그 지역의 땅값도 높은 거예요. 상업지역이 땅값이 높은 것처럼 상업지역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라고 제가 명동 얘기했죠. 명동처럼 높게 짓고 비싼 땅들, 그런 데들은 용적률이 높게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이니까. 총회 의결,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 조합원의 50% 초과, 정비 사업비 10 이상의 증액 시,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비가 10억이다. 그러면 이게 10억이 11억 이상이 된다. 사업비 자체가. 그러면 전체 조합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그래야만 되고요. 시공사 선정 시점보다 정비 사업비가 다른 경우가 보통 많다. 이때 시공사 선정 때보다는 또 총회 의결, 사업 시행을 위한 총회 의결하다 보면 또 올라 있는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정비 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할 때 여기 얼마에 사고 추가 부담금은 얼마에, 아주 나중에 입주 때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예상 밖에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생각보다 별로인 경우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면 거의 다 90% 이상, 80% 이상은 왔다고 그래. 7, 80% 이상은 왔다고 봐야겠죠. 이게 이제 조그만 집으로 따지면 건축허가라고 보시면 되고, 승인 요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 및 인가에 대한 고시, 주민 공납은 한 30일 동안 합니다.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과 이때 당시에 이제 협의를 해요. 그리고 이때가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 기준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사업이 되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가면 갈수록 집값이 뛸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계속 뛰는데 어느 시점을 갖다가 지정을 해놔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의 가격이 올랐던 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 이후엔 당연히 또 오를 텐데, 감정평가를 이때 당시에 하는데 기준점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업시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당시의 가치를 보고 감정평가라는 걸 합니다. 왜 감정평가를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한 가치를 매겨야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는 금액하고의 차액을 추가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내 집에 대한 5억에 대한 가치가 매겨졌다. 종전 자산에 대해서. 근데 30평대 아파트를 받으려면 10억이다 라고 하면 5억을 나는 이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에 대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가 시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에 대한 종전 자산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그래요. 이 산술평균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B라는 감정평가는 평가법인은 10억이라고 내 거를 평가를 해줬어요. 근데 B라는 평가법인은 8억이라고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10억을 갖다 주장하고 싶지만 산술평균이라고 해서 얘하고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9억을 평가를 해줘요.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집에 대한 평균, 예를 들어서 여기도 10억 해줬다고 10억 인정해버리면 두 군데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냈을 때 그 가치를 매긴다고 하기 때문에 9억이라고 하는 이 평가금으로 나는 인정을 해서,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한다면 나는 추가 부담금은 얼마를 내야 돼요? 1억을 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그 해의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보통 감정평가를 해요. 공동주택 가격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단독주택은 개별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거고 건물에 대한 평가를 관리하죠. 그리고 나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합니다. 조합원들이 이제 신청을 해요. 조합원에 대한 평형별 신청을 접수받아요. 우리는 유행하는 평형을 많이 신청을 하려고 해요. 아주 예전에는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던 2000년도 초반 때만 해도 40평대를 좋아했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큰 평형이 많이 붙었는데, 그러다가 인기가 시들해지면 또 소형이 인기가 있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어쨌든 조합원들은 내가 원하는 평형대를 받고 싶겠죠. 이때 신청을 합니다. 건축계획과 신청 결과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신청했다고 원하는 평형을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시계
시기에 따라서 선호하는 평형대가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평형으로 당연히 신청이 몰려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짓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평대를 500세대 지어. 신청한 사람은 20평대를 600명이야. 그럼 이제 100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걸 해서 이 감정평가를 줄을 나래비를 세워요. 제일 1등부터 감정평가가 500등까지 있다면 얘네들은 20평대가 만약에 신청을 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얘네들은 가져가는데 501등은 단순하게 20평대 못 가져가는 거죠. 뭐 30평대가 인기 있을 때는 30평대를 많이 신청할 것이고 40평대가 좋으면 40평대 신청하면 역시 감정평가 순으로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1원이라도 많으면 그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보통은 서울은 대지지분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이 한 평이라도 많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생기겠죠. 만약에 평가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평형대를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건축계획상 평형 세대수와 또 이런 결과에 대한 지어봅시다. 신청 결과 개폐소를 위해서 계획을 짜죠. 조합원의 권리가의 기준으로 순위를 조정하고 배제될 경우에 조합원에 배제될 경우에는 현금 청산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조합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 플러스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합원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재개발은 토지만 있어도 건축물만 있어도 가능하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평형별 분양 재설계를 한다. 왜냐면 신청했던 거와 설계했던 거하고 다르면 재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처분 총회라는 거를 또 하게 됩니다. 먼 단계 다음에는 무조건 총회해요. 그죠? 조합원의 분양가가 이때 비로소 결정이 됩니다. 어쨌든 조합원의 분양가 결정되고 일반 분양가 결정, 전체 조합원의 10%를 초과 동의,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10% 이상, 아까도 10% 이상 얘기 나왔죠. 여기 10% 이상. 이럴 경우에 정비사업의 10% 이상 증액 시에는 전체 조합원의 약 67%,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돈이 민감하니까 사업시행인가 시점보다 정비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때가 바로 관리처분 때 본계약 시공사하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고시, 승인 요청, 시장군수구청장, 그다음에 승인 및 인가에 대한 고시. 이때 프리미엄이 6차가 발생을 하고 재개발 권리가액과 분양금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단계가 바로 관리처분 인가고시예요. 이때 비로소 내 집에 대한 평가가 땅땅땅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여기 감정평가 해가지고 10억, 8억 이렇게 됐잖아요. 이때 중간에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게 아니니까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나서 평가금액 나온 거 보고 비로소 이게 내 집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주 철거하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 착공, 일반 분양, 준공 인가 및 공사 완료. 이때 7차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고 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 고시 조합 해산. 자, 그러면 길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를 얘기를 할게요. 첫째, 프리미엄 오르는 단계는 정비 기본계 수립 단계. 그 다음에 오르는 단계가 어디예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단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이때죠. 추진위원회 구성이 이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단계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차는 조합 설립 인가, 이때 5차는 사업시행 인가.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정비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준공 및 공사 완료. 이렇게 해서 7단계로 보통 정비사업은 오른다. 그러니까 그 시점 전에 사서 그 시점 이후에 팔면 시세 차익이 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점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길게 제가 얘기했지만 빨간색만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보고 그 시점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 시점 전에 사서 그 이후에 매각을 하는 게 시세 차익을 보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